안녕하세요. 은율초 교사 이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내용은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운영 방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1. 스마트 단말기 보급에 따른 관리 및 운영 2.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단말기 보급에 따른 관리 및 운영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학생들의 구글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구글 관리 콘솔로 접속합니다. admin.google.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때 로그인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부여한 학교 구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학년 초 교육청 공문을 검색하면 되는데요. 보통 정보부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용자 옆에 있는 관리 버튼을 눌러 조직 단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조직 단위를 클릭하고 화살표를 차례대로 누르면 경기도교육청부터 시작해서 해당 교육지원청이 나오고 그리고 학교명이 나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기기, 학생, 교사, 조직이 보이게 되는데요. 학생 조직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생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른쪽 끝에 더하기, 새 조직 단위 만들기가 보이게 되는데요.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나옵니다. 새 조직 단위 만들기 아래 새로 만들고 싶은 조직의 이름을 쓰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 계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조직 단위 위에 있는 사용자를 클릭하고 모든 조직 아니고 아래에 있는 선택한 조직 단위의 사용자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를 계속 눌러주면 아까 추가했던 조직이 보이게 됩니다. 클릭을 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새 사용자 추가를 눌러 학생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용자 정보에서 성, 이름, 기본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생의 진짜 이름인 성이, 이름 슬기와 같이 학생의 진짜 이름을 넣어도 되지만 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스마트 단말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가볍게 선생님이 구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성에는 저희 반이 6학년 7반 태블릿이라는 뜻으로 67 태블릿, 이름에는 1번 학생이 태블릿이라는 뜻으로 1번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관리하기 편한 이름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이메일인데요. 학생들이 계속 기억해서 쓸 수 있도록 쉽게 잘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학교의 이니셜을 넣고 학번을 넣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작업과 같은 구글 학생 계정을 만드는 것과 이후에 다양한 에듀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학년 초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니까 학년 초에 학생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볼까요? 사용자 정보에서 성, 이름, 기본 이메일을 모두 입력했다면 아래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금과 같이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되어 있는 비밀번호 자동 생성이 아니라 바로 아래에 있는 비밀번호 생성을 체크를 해주시고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가 기억하기 쉬운 8자리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변경하도록 요청이 체크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체크 해제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새 사용자 추가를 누르게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 놓으신 8자리로 입력을 하고 최초 로그인을 한 다음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작업이 새로 요청이 됩니다. 이때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까먹는 일이 자주 발생해서 선생님이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래를 꼭 체크를 해제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이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오른쪽 아래에 새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사용자가 추가됩니다. 새 사용자 추가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학생들의 스마트 단말기에 학생 계정을 하나씩 일일이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학생들을 같이 계정을 만들어줄 때에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바로 옆에 보이는 사용자 일괄 업데이트를 눌러서 학급 혹은 학교의 다수의 많은 학생들의 계정을 한꺼번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팝업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보이는 사용자 정보를 CSV 파일로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현재 관리 계정에서 입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를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하는 일괄 계정을 생성하는 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바로 옆에 빈 CSV 템플릿 다운로드를 클릭하게 되면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게 되면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입력할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입력하지 않고 2번에 보이는 것처럼 이 5개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A, first name은 학생의 성, B는 학생의 이름, 그리고 C는 이메일 주소, D는 비밀번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학생들의 정보를 일괄로 입력을 해주고 파일을 잘 저장한 다음 아래 보이는 CSV 파일 첨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 학생들의 계정이 일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사용자 일괄 업데이트를 통해 많은 수의 학생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이 모든 작업은 학년 초에 대대적으로 한 번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학기 중에 담임선생님께서는 이 작업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데요. 보통 담임선생님들께서 스마트 단말기를 학기 중에 학생들과 활용할 때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요거. 학생들, 우리 조직 단위에서 우리 반 학생의 사용자 정보를 마우스에 가까이 갖다 대면 다음과 같은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사용자 이름 바꾸기, 옵션 더보기와 같은 기능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비밀번호 재설정을 가장 많이 찾으십니다. 비밀번호 재설정을 클릭하면 팝업이 뜨게 되는데요. 비밀번호 자동 생성 아니고 바로 아래에 있는 비밀번호 생성을 클릭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학생과 선생님이 기억하기 좋은 8자리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요청, 이 부분을 체크 해제를 해주셔서 번거로운 작업 없이 학생들이 쉽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계정이 만들어졌다면 선생님께서 하실 일은 바로 사용자 다운로드입니다. 사용자 다운로드를 누르면 학생 계정을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는 학생들을 식별할 수 있었던 그 태블릿 기기 이름과 그리고 학생의 아이디,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서 이후 학생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력하게 학생들의 스마트 단말기를 관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 단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스마트 단말 관리 시스템 MDM을 검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교육부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만든 시스템으로 스마트 단말기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정보 역시 학년 초에 공문으로 발송되었으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단말 관리 시스템 MDM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의 스마트 단말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단말 현황에서는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 설정에서는 스마트 단말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또 앱을 일괄 설치할 수도 있고, 분실한 단말기를 원격으로 분실 등록하여 단말기를 잠금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분실한 단말기의 현재 위치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스마트 단말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크롬의 경우에는 CEU라고 하는 크롬북을 관리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롬북을 구매할 때 함께 갔으니까 가이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스마트 단말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계정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실에서 스마트 단말기 활용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 단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 계정, 방금 만들었던 구글 학생 계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에듀테크에서 갖게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학생들이 스스로 기록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단말기를 소중하게 다루는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수시로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앱과 사이트를 잘 닫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 단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단말기의 기본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설정합니다. 대부분의 에듀테크들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설정하면 수업을 시작하기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스마트 단말기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 앱 선택을 누릅니다. 브라우저 앱, 기본 브라우저 앱에서 크롬을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세 번째로 수업 중 연결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학생들이 인터넷이 끊겼어요. 와이파이 연결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와이파이 QR코드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QR코드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설정에서 연결로 들어갑니다. 와이파이를 클릭하면 오른쪽 버튼에 설정,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보이는데요. 설정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아래에 QR코드가 보일 것입니다. 클릭을 하면 마지막 화면과 같이 QR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교실 와이파이를 잘 설정해 주신 다음 QR코드를 만드시고 해당 파일을 이미지 저장하여 칠판이나 학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면 학생들이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을 때마다 가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서 일일이 입력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와이파이 QR코드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끔씩 수업 중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업 중 업데이트가 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하면 좋습니다.
수업 중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스마트 단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업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설정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역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보이시는 다운로드 및 설치를 클릭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제가 클릭한 시간에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생들과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함께 하시길 권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와이파이로 자동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와이파이로 자동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업데이트 문제로 해당 스마트 단말기를 쓰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마트 단말기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단말기 활용 교수학습 방안. 코로나19로 줌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수업했던 원격 수업에서는 학생들과 오히려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게 조금 수월했는데요. 이유는 줌 채팅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줌 채팅창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앱 주소를 쉽게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와 똑같은 걸 저희 교실에 만들 수 있는데요. 온라인 게시판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을 보드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전에 줌 채팅창처럼 학생들과 자유롭게 앱 주소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보드로는 패들렛, 팅커벨 보드, 투닝 보드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들렛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패들렛이라고 검색하고 보이는 첫 번째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제목을 바꾸고 형식과 섹션을 선택한 후 완료 버튼을 누르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패들렛이 만들어지면 오른쪽 아래 보이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제목에는 수업 주제를 그리고 1번 링크 모양의 이모티콘과 혹은 아래 내용을 적어보는 곳에 선생님이 수업에 활용할 앱 주소 URL을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발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학생들에게 줌 채팅창에서 했던 것처럼 편하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를 보면 공유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보면 QR코드 받기가 있어 학생들이 태블릿 PC로도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패들렛은 QR코드를 제공하고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컨텐츠를 탑재하고 링크하여서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템플릿이 있어서 많은 교육활동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단점은 무료 계정의 경우에는 3개까지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팅커벨 보드인데요. 팅커벨 보드는 검색창에서 팅커벨을 검색하시고 보이는 첫 번째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셨으면 오른쪽 위에 보이는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가운데 보드를 클릭하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진 보드에 역시 오른쪽 아래 보이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수업에 활용할 URL을 1번 수업의 설명이나 2번 링크 이모티콘을 클릭하여 붙여넣습니다. 1번의 내용에다 쓰게 되면 주소가 그대로 보이게 되고 링크 이모티콘을 눌러서 붙여넣으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팅커벨 보드에서도 오른쪽 위에 보이는 공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공유 설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공유 설정 변경하기를 눌러서 공개 제한 혹은 전체 공개로 변경해야 QR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개 제한의 경우에는 비밀번호 4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QR코드가 나오게 되고 역시 QR코드를 통해 학생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팅커벨 보드도 패들렛과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제공하고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컨텐츠를 탑재할 수 있으며 패들렛과 달리 그림판 기능도 있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템플릿이 있어서 많은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패들렛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면 팅커벨 보드는 교사 인증을 받으면 무료 계정에서 1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닝 보드인데요. 투닝 보드는 투닝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보이는 첫 번째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투닝 보드 탭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들어와서 오른쪽 위에 새 보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목을 변경하고 아래에 있는 레이아웃을 설정하면 되는데요. 투닝 보드의 경우에는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설정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룹에서 담벼락은 그룹 없음, 쉘프 기능은 그룹 있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업에 활용할 앱 주소를 붙여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공유 화살표를 클릭하고 QR코드를 클릭하면 투닝 보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QR코드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투닝 보드도 패들렛, 팅커벨 보드와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제공하고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투닝 보드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베타 버전이라서 현재에는 쓸 수 있는 템플릿의 종류는 많지 않지만 교사 인증을 받게 되면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줌 채팅창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패들렛, 팅커벨 보드, 투닝 보드를 활용하시면 학생들과 이전처럼 수월하게 선생님의 다양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고 또 URL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패들렛과 팅커벨 보드, 투닝 보드 모두 QR코드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QR코드는 스마트 단말기 활용에 있어서 정말 꿀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보드가 아니고 QR코드를 단독으로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R코드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꼭 접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선생님께서 수업에 활용할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셨으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 페이지 QR코드 생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QR코드 스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선생님이 접속하기를 희망하는 사이트로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수업하는 꿀팁, 바로 클래스 툴이 있는데요. 클래스 툴은 아주 단순하지만 선생님의 컴퓨터와 학생들의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 툴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이는 대표 클래스로 수업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에 클래스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클릭을 하면 QR코드, 클래스 코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쉽게 접속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자기의 교실 번호와 이름을 쓰고 수업 참가하기 버튼을 눌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쉽게 학생들 관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웹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간에 예시로 되어 있는 계산기를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학생 화면에서 정말 계산기가 나와서 선생님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웹 링크에서는 외부 URL을 가지고 오게 되면 학생들의 해당 URL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콘텐츠 전송에서는 아이스크림 에듀뱅크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을 자유롭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전달할 이미지 혹은 파일을 PDF 파일로 업로드해서 보내게 되면 학생 화면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보이게 되어서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전달할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OX 퀴즈를 보게 되면 학생들과 수업 중에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학생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되고 선생님은 클릭하여 학생들이 어디에 답을 했는지를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답을 클릭하여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학생들의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되고 선생님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정답이 어느 쪽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바로 파악해서 수업에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주관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질문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이트보드 기능인데요. 화이트보드 기능을 클릭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하얀 색깔 그림판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교실에서 대면으로 어떤 것을 그리면 되는지 설명하면 되니까요.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텍스트로 글씨를 써서 선생님께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템플릿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 템플릿이니까 그대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 시계가 있어서 제가 이걸 학생들에게 전송하면 학생들 화면에 그대로 보이게 되고 학생들은 여기에서 화이트보드 기능으로 낙서처럼 정답을 쓰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고 접속한 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썼는지 다 볼 수 있게 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 툴에는 툴킷이라고 불리우는 선생님이 많이 쓰시는 다양한 보조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타이머, 모래시계, 주사위 굴리기, 그리고 룰렛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바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선착순 버저 버튼인데요. 선착순으로 누가 버튼을 가장 빨리 눌렀는지를 통해서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 툴의 기능이 업데이트된 게 하나가 생겼는데요. 바로 AI 문제풀이 기능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해당 단원을 학교급, 학년, 학기, 과목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학생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게 되어서 AI를 통해서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 툴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선생님이 쓰시기 좋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스마트 단말기 보급에 따른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구글 계정이 꼭 필요하고 이때 학생들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단말 관리 시스템 MDM과 크롬북의 CU를 통해서 보다 강력하게 학생들의 스마트 단말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 스스로 스마트 단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 단말기 활용 교수학습 방안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줌 채팅창에서 쓰시는 것처럼 보드를 통해서 학생들과 수업 중 활용할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으며 클래스2를 활용해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다양한 활동들로 수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